그리고 도어 키입니다. 그럼 지금 선물표를 개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 읽어주는 남자 삐남 김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아우 눈부셔. 저는 지금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와 있는데요. 오늘 BMW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X3M 시승이 있어서 시승기를 또 준비하러 왔습니다. 일단 BMW 코리아 행사에서는 X6 신형에 대한 언베일링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올릴 거고요. 오늘은 시승기를, X3M에 대한 시승기를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볼 건데요. X3M 차량의 외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은 일반적인 X3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여기 그릴 쪽에 X3M 배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에이프런 쪽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에이프런 쪽 디자인이 일반 모델과 다르게 완전한 육각형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로는 그 안에 또 이렇게 굴곡을 주면서 육각 형태를, 요 헥사고널 형태를 계속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릴 형태 역시 헥사고널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ACC 레이더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이거 빼고는 굳이 뭐 이 차량이 X3M이다 이걸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옆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옆에서 보면 그냥 X3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휠이 굉장히 크다는 점. 전면 휠은 255 40 21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후륜 쪽 볼게요. 후륜 쪽은 265 40 21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굉장히 크고 역시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볼게요. 뒤쪽의 경우 역시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X3M 레터링이 있다는 정도. X3 모델답게 이 뒤쪽의 테일라이트는 3D 방식으로 굴곡이 져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이게 다예요. 하나 있네요. 여기 사이드 미러 보면 M 전용 사이드 미러 캡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공기저항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는 레드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드 시트, 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타기 전에 먼저 도어 쪽을 보면 도어에는 이렇게 X 시리즈 모델이기 때문에 X가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 패턴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BMW 차종들과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여기 오디오는 하만 카돈이 들어갑니다. 실내를 한번 볼게요. 실내 타보면 계기판이 보이고요. 계기판에는 X3M이라는 레터링이 보이고 일반 계기판과 조금 다릅니다. M 전용 폰트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M1, M2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그 뒤로는 패들 시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M 스포츠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M 스티어링 휠도 똑같습니다. 이 버튼 빼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핸들 안쪽에는 M을 상징하는, 역광입니다. 이쪽으로 볼게요. M을 상징하는 3색 선이 스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모습은 똑같습니다.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무선 충전 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M 모델답게 천장은, 헤드라이닝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칸타라 소재가 아닌 패브릭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전용 모델답게 코브라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레터링 로고에는 불도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려서 시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시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코브라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에 이렇게 헥사고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구멍에 뚫려 있는 거 봐서는 통풍 기능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힙시트에서 앞쪽 부분은 키가 큰 사람들을 위해 무릎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시트 조절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뒷공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뒷공간은 사실 X3 시승기가 워낙 많고 해서 아실 거예요. 뒷공간은 이 정도 공간입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성인이 탔을 때 적당히 불편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렁크 공간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승을 하기에 앞서서 요 M 모드를 좀 세팅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 M1은 모두 다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M2가 극단적인 스포츠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M1과 M2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의 목적지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BMW 드라이빙 센터 맞습니다. BMW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터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동을 걸었을 때 첫 느낌은 이 차량이 역시 밟는 차구나 왕 하는 시동 소리가 들리면서 이 차의 정체성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튜닝을 통한 배기가 아니라 그냥 순정 상태의 배기이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드라이빙 센터까지 거리가 약 34km 정도이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시승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전반적인 느낌 요거 조금과 그리고 고속 주행 때의 느낌을 볼 건데요. 차량이 고출력 차량이지만 안전하게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좀 전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운전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느낌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한데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 금액대의 차들은, 그러니까 고출력 차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X3M 같은 경우는 그런 고출력 차의 단단한 승차감을 생각하시고 타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스펜션 세팅을 좀 컴포트하게 하면서도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좀 단단하고 바닥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겠구나 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일단 서스펜션 세팅도 중요하지만 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기본적으로는 단단합니다. 요 제 시승기 리뷰를 보시고 이 차가 부드럽게 짜고 구매하시면 큰일 나요. 네. SUV 모델답게 시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BMW의 SUV, 그러니까 X3와 같은 요 중형 SUV 정도는 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약간 식탁의자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한 편이긴 한데 지금 제가 시트를 전부 다 낮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시트를 이렇게 위로 좀 올리면 여기가 좀 시야가 가려서 불편하겠는데요. 저처럼 시트를 최대한 낮춰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 정도면 시내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타실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요철을 지날 때만 이 차가 좀 단단하구나 요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M1에는 제가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세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승차감도 가장 부드럽고 핸들도 가볍고 연비 위주의 세팅을 했고요. M2에는 극단적인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M1 모드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별로 엔진 소음도 크지 않고 배기 소리도 별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온로드 주행에서는 그냥 이 차가 고출력 차야? 느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BMW가 고출력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타겟을 갖고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대목 같아요. 보통 요 금액대 차를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기가 어린데 뒷좌석에 카시트를 2개 놓고 요런 출력의 차를 패밀리카로 탄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차를 사기 위해서 그 내무부 장관 와이프의 허락을 득해야 될 텐데 이런 차는 일단 시동 소리 자체가 보통 여성분들이 여보 우리 패밀리카로 타자 라고 할 만한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차는 보통 혼자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혹은 세컨카로 타시는 경우라던가 그럴 때 외관도 그렇고 그냥 이런 기본적인 소음에서는 이 차는 그냥 혼자 타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조용조용히 타다가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기 위해서 좀 밝겠다 하실 때는 이 차의 출력을 본연의 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의 컨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BMW 차량들을 이제 많이 타보면서 생각보다 예전 BMW랑 다르게 롤링이랑 피칭 등이 요새는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이 SUV 모델에서 롤링과 피칭이 어떤지도 좀 중점적으로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에서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M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이긴 하지만 근데 좀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아, 내가 일반 모델과 좀 다른 차를 샀구나, 일반 차랑 다른 모델을 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쪽 분기점들이 도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노면에서 오는 요철 충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차량 자체가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가 많은 곳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희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게요. X3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X3라는 모델은 2003년도에 출시했습니다. 당시에 3시리즈가 있었죠. 246 바디를 썼는데 246 바디를 기반으로 만든 SUV예요. 당연히 지금 판매되는 이 X3보다 차가 많이 작았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BMW 특징이 운전이 굉장히 재밌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 특징들을 전부 다 계승한 SUV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BMW가 왜 갑자기 X3라는 모델을 만들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좀 있어요. 1999년도에 BMW가 X5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대박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급 SUV가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라고 BMW에서 판단을 했고, 그보다 조금 작은 차량인 X3를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X5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X5가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유가도 굉장히 저렴하기도 했지만 X5는 이 금액대에 걸맞는 풀옵션 차량으로 출시가 됐었어요. 뭐 내비도 있었고 썬루프도 있었고, 그냥 이 금액을 주면 SUV는 보통 짐차, 찝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 SUV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당시 X5가 한 70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니까 당시를 생각하면, 1999년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비싼 SUV가 그렇게 많이 팔리다니. 그리고 생각보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단이면 세단, SUV면 SUV,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차를 사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뛰어넘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X5가 성공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X3가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었었죠. 우리한테 친숙한 X3는 2010년도에 출시된 F25 모델입니다. 그냥 길에서 X3를 보았다 라고 하면 거의 그 모델이 맞을 거예요. 일단 이 83 모델, 그러니까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전장이 10cm가 길어지고 폭도 3cm나 넓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차가 커진 거예요. 예를 들면 구형 X5, 그러니까 지금 모델의 구형 말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구형 X 처음 출시됐던 X5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차가 커졌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좀 끌었던 모델입니다. 이 F25 X3 모델이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당시에 굉장히 많은 SUV 모델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입차 쪽에서 벤츠도 GLK라는 걸출한 모델이고 등등 했는데 뭐 GLK는 판매량으로 거의 압살을 해버린 그런 모델이 F25 X3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쭉 판매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형 X3 모델이 2017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시승은 이제 몇 가지를 좀 주안점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차가 M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을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 전용 옵션들이 뭐가 있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체감이 되는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그렇다면 이제 이 1번, 2번의 주안점을 토대로 해서 이 차를 이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를 볼 겁니다. 일단 현재는 굉장히 저속으로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좀 M 모델의 특징을 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이 차는 굉장히 조용한 차예요. 근데 RPM을 조금만 쓰면 그때 이제 엔진 소리가 막 안으로 유입됩니다. 네, 먼저 엔진 얘기부터 할게요. 이 X3M 모델에 들어간 엔진은 S58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이고 3000cc 엔진입니다. 이 S58 엔진이 새로 개발된 엔진이에요. 뭐가 달라졌냐면
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B58 엔진에 비해서 출력, 연비, 배출가스 세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굉장히 효율적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새 엔진들은 배출가스를 충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BMW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엔진 끝판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 규제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엔진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환경 규제를 맞추면서 출력과 연비를 다 잡은 엔진을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출력을 많이 내려면 기름을 많이 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연비가 떨어질 거고 배출가스가 많아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적정선으로 적당한 출력으로 최고를 뽑아내고 좋은 연비와 좋은 배출가스를 내뿜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자동차 회사, 엔진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의 가장 큰 골칫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그런 세 가지 토끼를 전부 다 잡은 엔진이고, 이제 추후 출시될 신형 M3에도 적용될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S58 엔진이 전 세대 엔진인 B58 엔진에 비해서 뭐가 좋아졌냐면, 일단 엔진 자체가 더 고압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열 관리 매니지먼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가 90mm나 길어졌어요. 이거는 엄청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회전 유닛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더 고압과 고회전으로 작동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요 발열 부분, 열 관리에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출력을 꾸준하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쓰거나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연비를 좋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오늘 처음 타보면서 시승기를 이렇게 찍는 건 아니겠죠. 이미 수차례 차량을 타봤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이 5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리터당 한 14km 정도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좀 밟는다 이래도 연비가 리터당 10km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극단적인 스포츠 모드로 막 때려 밟고 고RPM을 쭉쭉쭉 쓰면 연비는 당연히 푹푹 떨어지긴 하지만, 내가 일상 내에서 데일리카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은 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X3M에 적용된 브레이크는 M 컴파운드 브레이크입니다. 특징은 굉장히 가볍다는 경량화된 브레이크라는 게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회전 질량이 감소되었어요. 교통카드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톨게이트를 통과했고요. 자, 이제 M2 모드를 눌러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해볼게요. 이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랑 완전히 달라요. 네, 에피션트 모드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레이킹, 차선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 느낌이 어떤 가속감을 갖고 있냐면, 저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이 풀스로틀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악셀을 급전개를 했을 때 그 운전자가 느끼는 현기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느껴지는 충분한 가속력입니다. 그리고 M5 같은 8기통 차량들과 좀 엔진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M5 같은 차량은 하는 느낌, 이런 소리가 난다면 요 6기통의 이 고RPM의 소리는 약간 기계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잉잉 하는 비슷한 느낌이 좀 느껴져요. 네, 여기서는 적당하게 코너도 좀 달려볼게요. 자, 이제 행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복귀합니다. 오늘 행사 너무 좋네요. X6 신형 언베일링 행사가 있어서 이제 요건 놓치면 안 되는 거라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톨게이트를 지났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스포츠 모드로 달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요 만만 좀 볼게요. M2 모드를 눌러서 아주 극단적인 세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배기는 켜져 있고요.
출력 자체는 그냥 악셀링을 아이고 이건 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간 단속 구간이니까요 9km나 구간 단속이네요. 여기서 다시 M1 모드로 전환을 해서 좀 노멀하게 달리고 배기만 켜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BMW 반자율 주행 좀 자랑 좀 하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일단 당연히 ACC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앞차는 차간 간격을 스스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그냥 놓아도 돼요. 물론 15초 정도 지나면 핸들을 다시 잡으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막히는 도로도 괜찮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기에는 이만한 옵션이 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인천대교 위를 달리고 있는데 인천대교는 당연히 뭐 바다 위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런 면에 있을 때 이 한쪽으로 핸들이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핸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차선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더 못했던 브레이크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X3M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는 M 컴파운드 브레이크라고 해요. 이 브레이크의 특징은 회전 질량을 감소시켰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에서 회전 질량이 감소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일단 브레이크는 차량과 함께 브레이크 디스크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회전 질량이 발생되게 됩니다. 회전 질량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운동기구 중에 자이로볼이라고 있어요. 내 손안에 들어오는 주먹만한 크기고 요 케이스가 있고 그 안에 공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여기 이제 자이로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바닥에 마찰시켜서 굴려요.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케이스 안에 있는 볼이 굴러가면 엄청나게 이 볼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좌우로 손목을 움직여서 전완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내 주먹 안에 있는 공인데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 볼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손목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게 바로 회전 질량입니다.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할 때 발생되는 질량이 회전 질량이에요. 그리고 이건 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주행을 하면 이 자동차 바퀴와 함께 차량이 앞으로 주행을 하면 이 자동차 바퀴와 함께 브레이크 디스크도 돌고 있어요. 이때 당연히 디스크에서도 회전 질량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핸들을 조향하거나 할 때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회전 질량이 있는데 이게 조향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관성이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는가가 이 브레이크 회사의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제조사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요. 회전 질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브레이크 디스크의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지름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름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브레이크 디스크랑 이 브레이크 피스톤, 캘리퍼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마찰을 하면서 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디스크 면적이 줄면 이 패드가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제동 성능이 떨어지겠죠.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브레이크 디스크의 이 두께를 줄이는 거예요. 두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변형이 쉽게 옵니다. 열변형이라는 거는 이 브레이크 디스크랑 브레이크 패드가 마찰을 일으키게 될 때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 너무 얇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열변형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 열변형의 첫 번째 증상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면 주행을 하시다 제동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특히 제동을 했을 때 드드드드드 하는 느낌이 나요. 그게 바로 열변형의 보통 잘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 새로운 소재를 쓰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를 쓰는 게 쉽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소재를 썼는데 이게 충분한 제동 성능을 답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이크 제조사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BMW X3M에 들어간 컴파운드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제조사의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제가 유추하는 바는 회전 질량이 감소되고 더 가벼워졌다. 이거는 뭐 거의 10중 8구는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관을 둘러볼 때 봤었지만, 휠 쪽을 봤었지만, 당연히 냉각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 자체에 타공도 막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동 성능은 일반적인 고성능 차에서 느끼는 그런 브레이크보다 조금 더 경량화된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브레이크도 있어요. 열 변형이 되지 않고 좀 기본 자체로 좀 가볍고, 근데 이 금액대를 생각하면 세라믹 브레이크는 좀 우겨넣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좀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2 버튼을 눌러서 달리는 느낌은 어마어마하고요. 순식간에 200km 올라가면 감도 같아요. 네, 제동 성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느껴지는 요 엔진 소리라던가 배기 소리 너무 좋아요. 여기서는 RPM을 1% 좀 올려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고, 스텝트로닉 미션이지만 변속 충격이 있어요. 네, 요거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스텝트로닉 미션들은 대부분 다 이 변속에 대한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좀 한 박자 혹은 반 박자가 늦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요 X3M에 들어간 변속기는 뭐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빠릿빠릿하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근무했던 브랜드가 포르쉐예요. 포르쉐는 PDK라는 아주 걸출하고 대단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 PDK랑 비교했을 때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와, 좋아요. BMW가 ZF 미션 8단 미션을 굉장히 이제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단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이미 있었던 요 궁합이 잘 맞는 찰떡 궁합에 더 얼마나 세련되게 개량을 하느냐,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BMW 8단 미션 갖고는 뭐 다들 말들은 많은데, 정작 또 포르쉐의 PDK 7단 미션 갖고는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PDK는 듀얼 크런치 미션이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이 성능 자체는 뭐 그냥 요 가격대의 SUV에서는,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의 요 가격대 고출력 SUV에서는 그냥 종결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서 고출력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RPM을 올리고 이제 풀악셀을 전개했을 때 이 느껴지는 현기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충분히 X3M에서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좀 아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주행을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해도 좀 안정되게 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피칭을 제가 오늘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피칭을 느끼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풀악셀을 밟고 악셀 전개를 했을 때 앞쪽이 좀 들리는 느낌이 나요. 네.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건 엑스드라이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앞바퀴가 들리는 느낌조차 안 들 정도로 구동력을 잘 배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차의 세팅 자체가 런치 컨트롤처럼 이제 갑자기 풀악셀을 전개했을 때 후륜 쪽에 더 많은 구동력을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뒤쪽에 더 많은 구동력이 배분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시내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M1 모드로 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기를 꺼볼 거예요. 배기를 끄면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이 480마력짜리 차인데요,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신호등에 정찰했던 시동이 꺼졌어요. 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네, 요 일렬적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겹으로 만져지네요. 어쩐지 조용하더라고요. 방지 타고 한번 넘어볼게요.
방지턱 넘는 느낌조차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출력 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승차감에 비해 좀 부드럽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방지턱 넘을 땐 진짜 부드러워요. 시동이 또 꺼졌습니다. 이런 게 아마 이 차가 고출력 차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출력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시승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총평을 좀 해보면 이 차는 첫 번째로 M에 맞는 출력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M 전용 옵션들에 대한 부분이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오늘 테스트하지 못한 부분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를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도로사 정도 아니고 사실 그런 제동 성능을 시험해 보려면 서킷에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서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서킷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차 서킷에 던져놓으면 되게 재밌을 차 같아요. 그러니까 서킷 주행에 적합한 출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 성향 자체가 BMW다 보니 요 미션의 반응 등등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손이별로 할 게 없는 차 같아요. 미션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러니까 내가 패들 시프트라든가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차량의 요 스포츠 모드 시스템에 맡겨두면 될 그런 세팅의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륜구동이기 때문에 그게 후륜을 기반으로 한 4륜이거든요. 4륜구동이기 때문에 고속주행 때 안정감 충분하게 좋았고요. 근데 반면에 이 고속주행 때의 안정감이 충분하게 좋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 스릴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시승을 할 때 이 스포츠 모드는 M2 버튼 모드는 일단 DSC를 끄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전 기능을 다 킨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스릴을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차량의 슬립까지 유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아니었고 제 시승을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걸 대비했을 때는 4륜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스릴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만큼 4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어디야?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차는 이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차를 살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나는 뭐 세컨카로 아무 차나 사도 된다, 이런 분들은 이 차를 사시면 생각보다 조금 글쎄요, 저는 후회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승차감이 단단한 건 맞습니다. 다만 내가 이 정도 차를 그냥 원래 살려고 했다, 내가 살려는 차가 한 1억 금액대에 그 다음에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그러니까 나는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한다, 이러면 이 차는 딱 안성맞춤인 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차를 딱 한 대만 살 거고 그 다음에 고출력 차는 갖고 싶은데 데일리카로 가족들도 탈 거다 라고 하면 저는 이 차는 추천드리진 않을 거예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든 차입니다. 일단 승차감 자체가 단단해요. 운전자는 이 승차감을 좋아할 수 있지만 옆에 탄 사람 혹은 뒷좌석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SUV 특성상 운전을 할 때 이 1열에서 느끼는 충격보다 2열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면 방지턱을 넘을 때 운전석에서는 넘었구나 할 때 뒷좌석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패밀리카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구매하실 거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 모델을 구매하시고 브레이크를 튜닝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저한테 이 차를 살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1억 금액으로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일단 이 차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540i를 살 겁니다. 반면에 세컨카로 1억 금액이 있고 세단은 집에 있으니 SUV를 하나 사면 어떨까 라고 하면 저는 이 모델은 구매 목록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유는 너무 크지 않아서 여성도 운전을 할 만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뒷좌석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모든 세팅을 연비 위주로 두고 서스펜션도 컴포트하게 두고 등등 주행을 하면은 이렇게 어디서 주목받는 차는 아니에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남 눈에 띄지 않는 차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추천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오늘 시승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승 영상에서 이것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추가로 촬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안녕. 밟아! 밟아! 부릉부릉!